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80cm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해자가 평소 주민들에게 욕을 하는 등 언행이 좋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용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양 원장은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참담하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꽃집에서 군부대 행사용 화환 등 90만 원어치를 주문한 군인이 잠적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막걸리와 고가의 와인도 대신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전해드릴 소식도 아주 많고 말이죠.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역주행 참사 피의자 차모 씨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과수가 이 차씨 신발을 감식했더니 이 밑창에서 엑셀을 꽉 밟은 흔적을 발견했다죠. 그럼에도 급발진 주장 계속했을까요? 보시죠.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말을 아끼는군요. 구속 여부는 잠시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년째 항암 중이에요. 사반 보면서 많이 힘냅니다 하신 김재수님. 자, 사진 보여주시죠. 저희 모녀 택배기사님, 배달기사님 더우실 때 드시라고 저렇게 준비했어요. 더운 날 감사합니다 하신 진주의 강준희 구민서 모녀님. 자, 어제 점심 안산 구봉도 공영주차장 갔더니 세상에 차 사이에 천막을 치고 먹자판을 벌였어요 하신 현정님. 자, 얼마 전 식사 기도 올린 뒤에 먹튀한 사람들 영상 봤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하신 이혜원님. 아이고 세상에. 자, 지난 일요일 강원도 인제 내린천 계곡 갔다가 초딩 4학년 저희 아이가 수류탄을 발견했어요. 군에서 와서 수거를 해갔는데요. 자, 정말 놀랐습니다. 접경 지역 가시는 분들 저렇게 생긴 거 모두 조심하세요 하신 홍유정님. 천만다행이네요. 자, 뉴욕의 김소영님, 동대문의 류은경님, 김하나님, 이소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설 모아서 출발합니다. 공포의 백색가루, 무섭습니다. 충격적이고도 황당한 사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중국 직구 쇼핑몰에서 배송 온 상품 뭔가 납작한 봉투가 있습니다. 난 분명 사탕 주문했는데 이거 뭐지? 자,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했더니 안에는 웬 하얀색 가루.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자, 판매자한테 물었더니 샤오 소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베이킹 소다. 아니 사탕 달라니까 뭔 베이킹 소다야. 우리 사람 서비스다 해. 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사은품만 보내는 법이 어디서 본품을 같이 보내면서 보내야지. 네, 제보자는 지난 7월 16일 중국 직구 쇼핑몰에서 다이어트 사탕 5박스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종이처럼 얇은 소포가 들어있었는데 흰색 가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중국에 있는 판매자에게 사탕은 안 오고 무슨 가루가 왔는데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베이킹소다라면서 서비스로 넣어준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탕은 제보자가 배송을 거절해서 반송됐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배송을 거절한 적도 없고 사은품도 필요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또 환불은 군말 없이 해줬다고 합니다. 네? 제보자는 직구를 많이 해봤지만 사탕 구매 사은품이 베이킹 소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사은품은 구매한 제품과 같이 주는 거라서 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자, 백색가루. 그것도 중국에서 건너온 백색가루. 제가 이제 이 제보자님께 혹시 냄새를 맡아보셨냐 묻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백색가루 떠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보자분도 혹시 마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요.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 형사가 와서 수거를 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게 뭐였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고 저희 사건 반장 제작진에서도 연락을 해봤는데 경찰에서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정말 잘하신 게요. 혹시라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마약류 소지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있다라면 바로 경찰에 알리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 중국 직구 무섭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어머, 깜짝이야.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야, 이 뭐 하는 거니? 어머 깜짝이야. 엄마 중국 여자 아니? 아줌마!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어디서 궁뎅이를 다 까고 돌았어요? 아이, CCTV, 아이,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이거 다 공개해놓고라! 아까 저기 야, 이거 다 찍혔어! 빤스 올리는 거였어. 궁뎅이를 봤어, 내가! 빤스 봐. 내 궁뎅이를 봤다니까! 팬티를 본 게 아니고 궁뎅이를 봤다고, 내가! 뭐 죄송해 좀 미치지. 중국 사람 아닌 게. 한국 사람이네! 죄송해요. 아, 궁뎅이. 아, 이게 뭔가요? 요즘 제주에서 이런 소식들 왕왕 들립니다, 이거. 예. 궁뎅이가 지금 나왔다 이런 사실인데 노상방뇨하는 모습이 찍힌 것 같습니다. 노상방뇨가 이제 바로 찍혀 있고 실제로는 이게 사실은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이게 블랙박스로 찍혀 있던 상황이고요. 한 하단에서 아마 엉덩이를 돌리면서 팬티에 내렸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도로변 화단. 도로변 하단입니다. 거기서 지금 신체 부위를 내놓고 있는 모습, 서 있는 모습도 목격이 됐다고 하고 아마도 확실치는 않지만 노상방뇨한 직후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뭐냐면 시내 중심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고 차 다니는 거 또 봐. 주변 가게에 화장실이 꽤 많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여성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또 혹시나 외국인인가 싶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저런 일로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오 교수님, 이 관광도시 제주,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얼마 전이죠. 중국인 엄마가 아이 응가를 해서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나왔었는데 이전에도 저런 일이 늘상 있었었는데 그동안에 뭐 제보를 안 했던 걸까요? 좌우간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한 것으로 봐서 아까 그 제보자가 강하게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국인 같은데요. 글쎄요,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동물과 인간의 한계가 점차적으로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만의 느낌일까? 혹시 저분이 어떤 그 노출증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에 어린아이들도 지나간대요, 학생들도. 그러니까요. 제발 좀 저렇게 안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 보죠. 우산 도둑의 최후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길거리를 걷는 남자 뭔가를 발견하고 입구 쪽으로 슉. 자, 바로 그 순간 통 안에서 우산을 쓱 꺼내들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군. 자, 우산을 들고 다시 가는데요. 그렇게 사라졌다가 어라 다시 백도를 하네. 양심의 힘이 발동한 건가요? 아니죠. 아저씨 사장님 일로 와. 너 딱 걸렸어. 아, 사장님 저 무섭게 생긴 사장님한테 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사장님 호통에 깽깽깽깽. 아, 역시 우산을 제자리에다 돌려놓고 갑니다. 자,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저 사장님 덩치 좀 보세요. 아마 사장님 덩치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사장님이세요. 수원시 권성구에서 고깃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침 9시, 8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가게 영업 준비하려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가게 앞에 통을 두고 우산을 놔두고 이제 직원분이나 사장님이 가끔씩 꺼내서 쓰시는 그런 우산이었답니다. 근데 보던 것처럼 비도 안 오는데 멀쩡히 길 가다가 저걸 집어간 거예요. 사장님이 보고 쫓아나가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남의 우산을 가져갔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저 도둑분이 사장님을 째려봤대요. 진짜? 근데 이게 사장님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 그렇죠. 혹시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들고요. 저 사장님 지금 저기서 한 10년 되는데 뭐 고기, 술, 꽃, 뭐 앞에 의자 별걸 다 가져가고 택배까지 다 가져간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오늘 충격적입니다. 장모님은 욕심쟁이 우후후.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장모님과 돈 문제로 엮여서 너무 괴롭다는 사위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부부는 장모님과 함께 한 상가에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리금 대부분을 사연자 부부가 갚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장모님이 단독 명의로 갖고 싶다고 요구를 해서 효도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때문인지 장모님은 항상 돈 받을 생각 없다. 나 죽으면 너네가 상가 가져.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무려 2억 원이나 손해를 보고 팔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장모님이 투자한 원금을 토해내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투자했던 그 네. 돈. 네, 이 사연자가 나중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원금을 드리겠다, 1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장모님은 조금도 물러서지를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사연자를 의심하는 눈초리까지 보내서 내역을 다 정리해서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야. 사연자는 이런 장모님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아예 연을 끊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래도 엄마잖아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공동투자 실패해서 손해를 봤는데 원금 달라고 보채는 장모님, 연을 끊는 게 맞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사위입니다. 장모님 진짜 너무하세요. 아니 100년 손님은 바라지도 않아. 이쯤 되면 제 100년 호구 아닙니까? 그 상가 말이죠. 다혜랑 저랑 원리금 상환하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아니 평생 소원이라고 하시길래 단독 명의도 해드렸잖아. 아니 지금 2억 원 손해보고 파는 마당에 투자 원금을 달라니.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 쳐도. 아니 다혜는 장모님 딸이잖아요.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좋습니다. 이 구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 자, 다음 장모님. 어머머머머머 아주 그냥 사우가 장모 한 대 때리겠네. 이복의 박서방 100년 호구라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사다 먹인 닭백숙이면 말인데 노후에 자네랑 다혜한테 부담 안 주려고 현금 몇 푼이라도 쥐고 굴려볼까 싶어서 그런 건데 세상에 이렇게 욕심쟁이 노인네로 만드네. 아이고 옆집 상인의 사위는 장모 유럽 여행도 보내줬다는데 난 괄시나 받고 늙으면 죽어야지 X. 자,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사실은 연을 끊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든 건 아닙니다. 연을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투자를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권리도 공동으로 얻고 책임도 공동으로 지고 또 중간에 보면 이 사위가 거짓말하거나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건 없거든요. 장모가 혼자서 이익만 얻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걸로 갖고 연을 끊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장모님 생각이고 주장이고 무시하시고 손해 본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대신 닭백숙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기 사 먹으면 되죠. 네. 자, 교수님.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연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연을 끊는다는 거는 이 장모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이 mother in law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그건 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뭐 유럽 여행 얘기하는데 일단 유럽 여행 좀 보내주시고 이 돈 관계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될 수 있으면 친척 간의 돈 거래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제 일깨우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사실 원리급 대부분을 전부 이 사연자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명의도 단독으로 해달라 그래서 단독으로 해준 상태인데 지금 와서 투자한 원금을 돌려달라. 그래서 돌려드리긴 하겠는데 좀 우리 사정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거부한다? 그러면 앞으로 연은 끊지는 못하지만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절대 앞으로 장모님하고는 돈 관계를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아니 두 분이 연을 끊는 건 아닌 거라고 해버리면 저희가 할 말 무슨 말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 해야 되는데 약간 두 사람이 비겁하게 빠져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찬가지 얘기예요. 저도 뭐 비겁하다는 건 농담이고요. 그냥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업료 굉장히 비싸게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어쩌면 이런 장모님이었다라면
이게 앞으로도 더 같이 뭔가 좋은 일이라고 이어갔다가 더 큰 사고가 터졌을 수도 있어요. 이걸 기회로 옆만 이어놓으시고 다른 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다 뭐 비슷한 말씀이네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 짧게,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 사실 잘못 들어가지고 저는 아들. 제발 방송에 집중을 좀 아, 이게 해주세요. 댓글 챙기고 하느라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네. 자, 연 끊으라는 거예요? 연 지금? 끊으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끊어야 된다. 명목상으로는 뭐 명절이나 이럴 때는 인사는 드려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연을 최대한 빨리 단호하게 정리를 하셔서 경제 환경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보겠습니다. YYYYY님, 손해 봤으면 손해도 나눠야지요 라고 하셨고요. 마리님, 돈 거래는 가족 간에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남동님은 줘야죠. 당연히 원금 줘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유나님 보고 계시죠? 지난 27일 오후 1시 경기도 수원시 정자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목격한 영상 보내주셨어요. 보시죠. 자, 신호대기 중인데요. 바로 그때 저 꼬마, 한 꼬마랑 개 2마리가 도로 한가운데로, 아이고 세상에, 한 마리는 목줄을 하고 다른 한 마리는 목줄이 없어. 그래 지 맘대로 막 활보를 합니다. 자, 그 목줄 안 한 녀석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차 안 돼, 끽. 아, 세상에, 차가 멈췄으니 망정이지. 저 목줄 안 한 녀석 막 사방팔방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빨리 잡어 좀. 잡어. 자, 정말 개가 크든 작든 목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개와 사람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거 보여준 영상이었네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80cm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해자가 평소 주민들에게 욕을 하는 등 언행이 좋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네, 어젯밤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해자가 사용한 흉기입니다. 바로 칼날만 80cm에 달하는 장검, 일본도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남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이송 도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행 직후 본인 집으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1시간 후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폐혈성 쇼크, 과다출혈로 사망하셨더라고요. 당시 소란스럽던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입주민 얘기 들어보시죠. 사건 난 이후로 봤어요. 뭐 경찰차도 많이 왔었고, 범인은 이미 집으로 도망간 상태였고, 피해자 이제 피 엄청 흘리고 구급대원이 이제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막 처치하고 계셨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정기환 씨 말로는 이제 이만한 칼로 찔렀다고, 일본도 찔렀다고요. 박 변호사님, 아이들이 그 현장을 다 목격을 했대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거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 관리실의 경비원은 출근을 지금 못한 상황이고요.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트라우마가 많이 크게 생겼을 것 같고 한 입주민은 조용한 아파트인데 원래 이런 사건이 발생하되 깜짝 놀랐다.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렵다고 하고요. 가장 문제가 아이들입니다. 이 아파트에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공유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10대 어린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갔는데 그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이 지금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범행 현장에 피가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고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나 이 현장 관리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 범인이 범행 직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공동 현관 그리고 엘리베이터 곳곳에 또 혈흔을 다 묻혀놨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정말 황망한 분들은 유족들이겠죠. 허탈감 감추지 못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생때 같은
아들입니다. 자,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 아들 보고요. 백세 같은 아들이 내가 24년을 반대로 이렇게 키우는 봐. 근데 이 정신 나간 칼을 가버린 것도 무슨 원한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찔렀다는 거야, 칼을.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야, 얘가. 지 핸드폰으로 얼마나 급했으면 2를 눌렀는데 그 112가 먹히겠어? 말도 못하지. 그 피가 막 흘리고 죽을 지경인데. 자, 교수님, 이게 진짜 그냥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통상 이제 이런 경우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가해자가 자기 집에 가서 그 어떤 흉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아예 가방에다가 칼을 넣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전에 뭔가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이 피해자 아버지에 따르면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어린 두 아들을 가진 가정적인 아빠였고 그리고 이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너무나 진짜 이거는 황당한 피해를 당한 건데 경찰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해자 피해자는 서로 그 아파트 근처에 살면서 얼굴만 좀 알고 어떤 특별한 어떤 사전에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당시 흡연 중이던 그 피해자에 대해서 와가지고 몇 마디를 했다라고 해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는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에 이제 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수 목격자에 의하면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공격을 당하고 난 뒤에 피를 흘리고 약 5m 정도 떨어진 관리사무소로 도주를 했고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그 와중에도 이 가해자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따라와서 계속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피해자의 추정 사인은 다발성 열창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 즉 피를 갖다 많이 흘린 것이죠. 그리고 몸 군데군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처가 많아서 이 출혈이 심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도망치는데도 피해자를 따라가서 계속 그 일본도를 휘둘렀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파트 한복판에서 80cm 길이나 되는 그 장검을 들고 어떻게 다닐 수 있어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총검류, 화약류 이런 것들은 다 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도검 같은 경우 15cm 이상을 넘으면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허가증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뭐 정신질환 같은 게 없다라는 신체 검사서, 그리고 어디서 난 건지 출처 증명서로 이것만 있으면 발급이 되고요. 뭐 1m 넘는 장검을 그렇게 사람들이 가질 이유가 뭐야? 근데 여기 소지 허가 중에 전시 목적, 장식용 이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로 허가를 받는 거고, 지금 이 가해자 역시 지난 1월에 경찰에 장식용 목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걸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 가해자가 뭐 정신질환도 없었고 범죄 이력도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고요. 게다가 뭐 기왕에 소지 허가증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 이렇게 허가가 받죠. 그냥 5년마다 갱신만 하면 되고요. 딱히 별도 관리 규정도 없습니다. 맡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원한 관계도 없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공격해서 살해를 할 정도의 인간이라면 과연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 뭔가 사전 징후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아파트 주민들은 이 가해 남성이 평소에도 다소 무례하고 언행이 좋지 못해서 이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이웃 주민에 따르면 일본도를 들고 나와서는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 와우. 이런 말을 건네기도 세상에. 했다고 하고요. 또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하던 관리인은 헬스장에서 혼자 욕을 하고 상태도 안 좋아 보였다며 다른 회원들에게 운동기구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재촉을 해서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이 몇 번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가해 남성은 모 대기업에 다니던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지난달 직장 상사와 문제가 생기면서 불미스럽게 퇴사를 했고 그 이후부터 성격이 이상해졌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시설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다녀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면 뭔가 시한폭탄 같은 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정식과 병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지금 체포가 난 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횡설수설을 하고 있어서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뭔가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일단 경찰에서는 마약류도 의심스러워서 간이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그 경우에는 이제 신체를 압수수색해서 이 모발, 소변 이런 걸 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하거든요. 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그렇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금 서지 요구를 올해 1월에 받았기 때문에 혹시 그 전으로 뭔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조선 그리고 또 뭡니까? 서현역 흉기 난동, 조선 칼부림 사건, 또 최종윤 사건, 이게 정확히 딱 1년 전 이맘때 정말 더운 날씨에 정말 그 맥락을 알 수 없었던 칼부림 사건들이 막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전해드렸었는데, 뭐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이 날씨 요인도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고 말이죠. 일단 이제 그 범죄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그 로버트 바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온도 상승과 공격성에 대한 그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공격성과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높은 온도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낮은 온도이면 오히려 더 감소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바로 이제 온도와 그리고 이제 무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온도도 온도지만 이 사람은 무기 효과가 뭔가 금년도 1월 달에 이 칼을 갖다가 장식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어떤 공격성을 좀 풀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아까 지게 놀이터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시비가 있기도 전에 그 가방에다가 그 칼을 넣어서 이 아파트를 배회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또 개인이 처한 환경적인 요인, 어떤 것이 있냐면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 실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작용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021년도에 뭐 이혼 소송을 해오던 아내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는 취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해서 뭐 이런 일본도로 가지고 아내를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지난해 그 주차 시비로 인해 가지고 뭐 한 70대가 일본도로 또 그 어떤 피해자를 살해한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좌우간 뭐 무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경찰의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그 원인이 뭔가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날씨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5월 26일 저녁 정신병원 1인실의 모습입니다. 한 여성이 배를 문지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결국 여성은 밤늦게 문을 두드렸고 병원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약을 먹인 뒤 침대에 묵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코피를 흘리고 숨까지 헐떡여서 1시간 만에 결박을 풀어주고 그대로 나가는데요. 이 여성 이후 끝내 의식을 잃었고 응급 조치까지 취했지만 숨졌습니다. 이 사고는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양 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2달 전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걸그룹 EXID 출신의 가수 겸 배우 한희 씨의 예비 배우자로 알려진 이 양재웅 대표 원장 어제 입장문을 내놨죠. 그런데 유족들이 이 입장문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자, 그 얘기는 후반부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사망 사고 이 자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일단 양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양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이 피해자가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받으려고 5월 10일에 입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마약 성분이 있어서 그런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 17일인 5월 27일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검을 해본 결과 가성장폐색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그렇게 국가수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성장폐색이 뭐냐면 신경성 장폐색, 그러니까 신경성으로 장이 막혀서 장에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변비라든가 구토라든가 이 복통 같은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왔는데 이번 17일 만에 사망을 한 겁니다. 유족이 말이죠. CCTV 영상을 보시다가 병원이 환자를 방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피해자는 5월 26일 저녁 7시쯤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배변 관리가 소홀해지자 이를 원인으로 소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혼자 머무는 안정실에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복통을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27일로 넘어가는 자정 넘어서까지 문을 두드리자 새벽 12시 30분쯤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인 뒤에 침대에 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코피를 흘리고 이런 이상 증세를 보였고요. 새벽 2시쯤 결박은 풀어졌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에서 나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40분 정도 흐른 후에 직원들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CCTV에는 병원 측의 응급조치 장면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가 4분 뒤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다가 간호조무사가 제세동기를 가지러 나갔고 그 사이 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데 양손을 피해자 가슴 한쪽에 올리고 마사지하듯이 꾹꾹 누르기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피해자 몸은 미동이 없었던 상태였고요. 보호사는 체중을 싣지 않고 팔만 들썩이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제세동기는 첫 심폐소생술 이후 11분이 지나서 시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지금 간호조무사가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조금 가슴 쪽에 손을 올려서 지금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워낙 격렬하게 하는 거다 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자, 앞에 지금 간호사들이 할 때는 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중간에 이제 했던 사람은 보호사입니다. 보호사인데 마사지 하듯이 하는 그 모습은 심폐소생술, 그 CPR에서는 사실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강하게 해야 되고요. 분당 100회, 120회 정도. 그리고 압박을 요거에 지금 좀 잘못된 거거든요. 직각으로 해서 아주 폭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심폐소생술이 가능한데 아마 체중 실는 거라든지 이 등등이 전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때 못 살려가지고 사망까지 연결됐는지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 단계에서 보고서가 했던 심폐소생술은 상당히 좀 놀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환자분이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중독 프로그램 전문 병원, 그러니까 워낙 이 원장이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믿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유족들은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주진 않고 처음에 입원했을 때부터 배가 계속 불어나니까 그거를 이제 묵인하게 좀 하려고 강제적으로 이제 약을 먹이고 그랬던 게 이제 많이 억울하고 힘든 거죠. 그리고 유명 의사라고 하니까 믿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실제로 이제 입원 다음 날은 그 11일 같은 경우는 그 환자의 배가 홀쭉한 그런 상태였는데 사망한 날인 그로부터 한 16일 정도 지난 27일 날 이 그 환자의 배를 갖다 보면 상당히 이제 부풀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과 병원 측의 주장이 다른데요. 일단 그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5월 20일부터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가며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배가 이상한데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놓고 약만 먹인 거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병원 소속의 내과 의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어떤 진료라든가 또는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병원 측은 피해자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장 폐색을 갖다가 의심하기 어려웠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양쪽의 주장이 현재 상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할게요. 아까 그 위급 상황에서 영상 나갔을 때 이제 조무사가 응급처치를 했고 제세 동기를 가지러 나간 사이에 보호사분이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문지르듯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었다라는 걸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양재용 원장의 병원에서 지난 5월 27일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그 시기였는데, 자, 양재용 원장의 연인, 걸그룹 EXID 출신의 가수 겸 배우 한이의 이 과거, 한이 씨의 이 과거 SNS 내용이 좀 뒤늦게 소환이 되면서 또 논란이 있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잔인한 타이밍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양재용 원장과 한이는 1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22년에 교제를 인정했습니다. 4년 연애 끝에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인 EXID 출신 한이는 피해자가 사망한 지 5일 만인 6월 1일에 직접 소셜네트워크에 9월 결혼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 발표 시점을 두고 유족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이의 소셜네트워크에는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발표를 할 수 있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한이가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 연인의 과오로 덩달아 문매를 맞는 악플 테러에 대해서 우려하며 비난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재용 원장의 행보도 뒤늦게 논란인데 지난 8일 방송됐던 한 프로그램에서 한이와의 러브 스토리까지 고백하고 어머니에게 예비 신부 한이를 소개했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환자가 사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양재용 원장의 입장문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박 변호사님, 보통 이게 병원 안에서 벌어진 의료 사고 가능성이라면 그거에 대한 입장은 병원 명의로 혹은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연예 기획사 명의로.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소속사 명의로 입장문 밝혔는데 요 내용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본인 또 의료진 참담한 심정이고 또 고인하고 유가족한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고 병원장으로서 본인은 이 사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 사건 자체가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의학적, 법적으로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소속사가 있는 게 한이 씨하고도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수축성 이런 글들 아니면 자극적 보도 좀 자제해달라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이 씨 소속사가 서브라임이라는 곳인데 서브라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또 이런 입장을 오늘 냈더라고요. 자, 이 양재용 원장 입장문 유족들은 뭐 좀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5월 27일에 죽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7월 말이래.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 말 한마디 없다가 어제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사과 일정 받고 그거는 영피성 신경쓰지 않는 사과입니다. 번쩍번쩍 그냥 천만에 성성을 들어갔어요. 자, 교수님. 실제로 이제 아까 나왔듯이 이 양재용 원장 같은 경우가 사과를 하는데 자기가 소속돼 있는 기획사 명의로 낸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이제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고요.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병원 원장으로서 사과를 해야지 뭐 연예인이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망이 발생된 이후에 사실 이 원장으로부터 뭐 지금 유족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사과 한마디를 갖다가 들어본 적이 없다. 전화번호도 알면서도 한 번도 사과도 안 했고 나오지도 않았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피해자 어머니가 이 양 원장이 있는 그 병원 앞에서 이제 원장이 출근하는 것이 월, 화, 목 이렇게 출근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1인 시위를 했는데 어제 오전에 병원 앞에서 1인 시위할 때는 바로 옆을 지나갔는데 눈길도 한 번 안 줬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좌우간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쌓인 것이 많아 보입니다. 자, 저 양 원장 이 사고가 지금 보도가 되면서 이 해당 병원에서 폐쇄병동에 입원하셨던 몇몇 분들이 저희한테 좀 제보를 주고 계세요. 뭐 당연히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뭐 그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참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어머님 굉장히 힘들게 한 달가량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지만 이게 시위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유족들은 지금 의료진 6명에 대해서 유기치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도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진짜 사건인지 사고인지 밝히기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과 그동안의 의료 기록들을 분류를 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북 안동의 한 꽃집에서 군부대 행사용 화환 등 90만 원어치를 주문한 군인이 잠적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막걸리와 고가의 와인도 대신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군인을 사칭한 사람의 노쇼에 당한 것 같다는 사장님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만 해도 정육점, 고기, 도시락, 이번엔 꽃집. 네, 경북 안동에서 30년 동안 이 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근처에 군부대가 있긴 하지만 군부대에서 단체로 대량 주문이 들어온 건 지난 22일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꽃다발 한두 개씩은 주문했을 수도 있는데 큰 금액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3단 화환을 비롯해서 테이블에 올려놓는 꽃바구니, 수반, 또 꽃다발 등 사단장님 진급 행사에 쓴다면서 90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온 건데요. 심지어 주문한 남성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중간에 확인 전화도 줬고 화환에 들어갈 문구도 꼼꼼하게 챙겨서 미리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대대장이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면서 꽃도 크고 화려하게 장식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내심 군인이 아주 일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군인이요. 주문 전화를 넣은 군인이 뜬금없이 사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샤또 땡땡 와인 좀 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과의 통화 직접 들어보시죠. 네네네, 바꿔주시면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뭐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닌 건 아까 뭐 저희가 이제 막걸리랑 와인 여쭤봤지 않습니까? 혹시나 기부하려고 작년 신병으로 사용할 때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군수과장님이 거래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단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거기 담당자 연락처를 드리면 오늘 와인 배송이 가능한지 몇십쯤 받아볼 수 있는지 뭐 단가는 얼마인지 혹시 연락을 해서 저한테 연락 한 통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자면 사단장님이 그 와인 좋아하니까 좀 대신 좀 주문해달라. 예, 그렇습니다. 행사에 쓸 와인이나 막걸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분이 사장님한테, 꽃집 사장님한테 혹시 아는 업체 없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거 나한테 물어보는가 했더니 보니까 원래 이제 납품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군의 군수과장하고 그 납품업체하고 단가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안 판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알려주신 곳에 연락을 해도 이 그 샤또 땡땡이라고 하는 그 와인은 안 파는데 혹시 그러면 결론은 사장님이 직접 그 원래 납품하던 업체에 사장님 이름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좀 구해 주실 수는 없겠냐. 그럼 좋겠다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이 와인 감별사 네. 우리 박준 변호사님. 감별사 와인은 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근데 샤또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겁니다. 진짜. 샤또라는 게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샤또 땡땡, 샤또 머시기 상당히 좀 좋은 와인인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대량 주문해서 너무 고마운데 와인 뭐 그거 뭐 별 거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 대신 좀 알아봐 주겠다. 대답을 하고 그 업체로 전화를 해봤는데 샤또 땡땡 얼마? 한 병에 350만 원입니다. 세 병이니까 1,050만 원이죠. 근데 이제 그 가게에서는 신규니까 330만 원에 한 병 해주겠다. 그러니까 990만 원 정도로 세 병 맞출 수 있다라고 하고. 근데 사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당 20만 원씩 파격 TC 330만 원씩 해서 총 990만 원. 참 많이도 깎아줬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니까 군인이란 그 남성 난처해하면서 또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네, 선생님
아니라 저희가 아무래도 처리할 수 있는 좀 난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행정부서에서도 결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사장님이 먼저 결제를 해주시면 한 30-40만 원에서 좀 차입금을 좀 남겨주실 테니 사장님이 먼저 결제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따가 화환값이랑 차입금이랑 그리고 이제 와인값이랑 해갖고 같이 결제를 진행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먼저 돈을 사장님이 좀 대신 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꽃집 사장은 와인 업체에서 병당 20만 원씩 할인해서 330만 원씩 총 990만 원을 해준다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군인은 견적서가 있어야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반대로 와인 업체에서는 와인값이 들어와야 견적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군인은 급기야 민망한 부탁드려 죄송하다면서 사장님이 선결제를 해주시면 꽃값 계산할 때 와인값도 드리고 또 사장님이 신규 고객으로 할인받은 금액 병당 20만 원씩 총 60만 원의 차입금을 다 드리기는 어려워도 30-40만 원까지 더 얹어서 드리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참, 오 교수님 어떤 사단장인지 몰라도 300 몇십만 원짜리 와인 마시면 그거 자기 돈으로 하겠습니까? 나라 돈으로 하는 거지? 일단 지금 그렇게 마시는 사람은 사단장이 아니라 참모총장도 그렇게 마시지는 않고요. 당연하죠. 첫째는 지금은 사단장 진급하는 시즌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어느 사단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진급했다고 300만 원 이상 하는 와인을 갖다 먹는 사단장도 없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말도 군인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속였는데 단학가로 했겠죠. 아주 절도 있게. 그리고 자기가 군수과장한테 보고했는데 중간에서 난처하다, 괴롭다, 군인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정도 사고요. 주소도 보내고 이런 이미지로 해달라, 사진도 보내고 준비는 많이 했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해요. 만약에 부탁을 거절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약간 이쪽에 어떤 간을 보는 그런 적절한 완급 조절까지 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수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꽃집 사장님이 정말 계좌이체 직전까지 그 1,000만 원 넘는 금액을 보내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번뜩 떠오른 사람 누굴까요?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되게 좋았죠. 군인 부대 주소랑 나오니까 정말 믿었어요. 990만 원도 보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이 사람을 뭘 믿고 내가 이걸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후배 신랑이 생각이 나가지고 군인대 전화를 해봤죠. 이거는 사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도와드립니까? 저희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고병사단 행사 있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행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화환을 90여만 원어치를 시키고 나서 잠적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김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 사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저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군인에게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하시면 군인에게 물어보면 그거 사기입니다.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이제 바로 나왔고 이 사장님도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니까 내가 보내주고 싶은데 먼저 사서 보내고 싶은데 나한테 돈이 없다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셨답니다. 핑계가 아니라 사실 현명하게 잘 대꾸를 한 것이고요. 그랬더니 계속 견적서가 어쩌고 또 와인식 가게에서는 또 연락이 있더니 먼저 돈 보내라 그러고 하다가 결국에는 꽃배송 시간이 임박해서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락을 안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사장님은 990만 원 그냥 전부 버릴 뻔했지만 그거는 지켰던 건데요. 물론 이미 꽃 90만 원어치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손해가 90만 원에 그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혹시라도 또 다른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있을 것 같을까 봐 이걸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부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기꾼 목소리,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서요. 한 10초만 변조가 안 된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주세요. 사장님이 먼저 결제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따가 화환값이랑 차액금이랑 그리고 이제 와인값이랑 해갖고 같이 결제를 진행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 자, 이게 이제 사기꾼 목소리입니다. 변조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정육점 노쇼 전해드렸잖아요. 그거는 경북 영천에서 군인을 사칭한 거였죠. 이번에는 경북 안동이고요.
자, 지역이 비슷합니다. 겹칩니다. 저희가 이자의 목소리를 정육점 노쇼 피해 사장님한테 방금 그 목소리를 들려드렸거든요. 뭐라고 하시는지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점이 좀 비슷해요? 그 전화기 웅웅거리는 것도 비슷하고 목소리 자체가 비슷해요. 그때도 뭐 사투리 쓰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제가 통화했었을 때도 서울만 썼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은데. 교수님, 동일범이라고 저는 감히 짐작합니다. 네, 비슷하네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이제 실제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군인들을 사칭을 해서 사기를 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 60건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일반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이 군인들 참 고생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샷도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너무 이제 많이 나갔는데요. 예. 실제로 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업무 방해 혐의 또는 사기를 갖다 적용하기에도 의도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일단 먼저 돈을 갖다 보내지 마세요. 일단 돈을 갖다 먼저 받으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전파를 해주셔서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렉서스 마스터피스 LM. 보쌈, 넌 내게 넘버원이야. 갓 삶은 수육, 아삭한 김치, 넘버원 보쌈의 정수, 원할머니 보쌈. 새로운 다우니. 디자이너 향수를 영감으로 재탄생한 섬유유연제. 세계적인 퍼퓸 매종과 협업한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너 향수 바꿨어? 다우니. 일본 여행도 트립닷컴. 34년 만에 슈퍼 엔저니까 비행기 값도 슈퍼 최저가로 오네가이시마스. 대박. 일본 항공권 언제가 제일 싸? 지금이야 지금. 항공권은 트립닷컴.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